이 정리를 보면은 우리는 적분인자를 찾을 때요. 자, 첫 번째, 만약에 요걸 계산한 값이 x만의 함수라면 적분인자는 이렇게 나옵니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요걸 계산한 값이 만약에 y만의 함수라면 또 적분인자는 이렇게 나옵니다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두 개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잘 알아두세요. 근데 모든 대학 교재마다, 모든 공학수학 교재나 모든 미분방정식마다 공통으로 들어있는 그 적분인자 공식이 요 두 개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만큼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기 바라고요. 만약에 적분인자를 좀 더 다양한 모양을 보고 싶다면 또 다른 참고서적 같은 걸 본다든지 아니면 수학 백과사전 같은 걸 찾아보면 좀 더 많은 형태의 적분인자 공식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모든 적분인자 공식을 다 배우려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죠. 왜냐면 이게 뭐 한계가 있어야 딱 어느 정도 배운다 하겠지만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다 학습한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만큼은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갈 필요가 있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를 증명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유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만 증명해도 괜찮겠죠. 왜냐하면 두 번째는 동일한 방법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인 첫 번째를 자세하게 증명하고 두 번째는 대략적인 스케치를 해서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는 이 미분방정식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mxy dx 플러스 nxy dy 이퀄 제로권에서 이 미분방정식이 완전 미방이 아닐 때 그리고 이 미방에다가 적당한 함수 f를 곱하겠습니다. f가 원래 줘줬던 미방은 완전 미방이 아닌데 f는 적분인자라고 보겠습니다. 즉 적분인자라는 얘기는 주어진 미방이 완전 미방이 아니었는데 완전 미방화 시켜주는 그런 함수란 뜻이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용어대로 본다면은. 자, 그래서 이 f가 적분인자라 가정했으니까 양변에 곱해서 볼 때 양변에 곱해볼까요? 자, f를 줄여서 f라 쓰겠습니다.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m도 얘도 m이라 쓰고 얘도 n이라 쓰겠습니다. 그럼 f 곱하기 m dx 정의로부터 f 곱하기 n dy 이퀄 0의 꼴은 분명히 정의에 의해서 완전 미방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완전 미방이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얘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과 얘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은 당연히 같아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해 보도록 하고 그래서 두 개의 결과가 같아지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것을 만족해야만 합니다. 이거 이어야 하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 좌변 계산해 볼까요? 고병하는 편미분입니다. 앞에 거 편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죠. 자, 첨자를 써서 라운드 그냥 씁시다. 라운드 F, 라운드 Y. 앞에 거 편미분하고 뒤에 거 곱합니다. 플러스 앞에 거 곱하고 뒤에 거 편미분합니다. 라운드 M, 라운드 Y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변 마찬가지로 앞에 거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죠. 라운드 F, 라운드 X. 앞에 거 편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플러스 앞에 거 곱하고 앞에 거 곱하고 뒤에 거 편미분합니다. 라운드 N, 라운드 X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잘 보면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적분인자는 XY 두 문자만의 함수입니다. 근데 여기 잘 보면은 방정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정식은 하나고 문자가 두 개로 표현되어 있다 보니까 부정방정식이 됐습니다. 앞서 얘기했었죠. 적분인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많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방정식은 하나밖에 없고 문자가 두 개다 보니까 정확하게 딱 이게 어떤 모양이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하나 더 부여를 해야 됩니다. 어떤 조건을 부여할 것이냐에 따라서 적분인자는 다양하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간단한 조건 몇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뭐냐면은 여기 써있던 fxy가 이변수 함수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다루기 좋게 일변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x만의 함수인 경우를 가정해 보고 또 한 번은 y만의 함수인 경우라고 가정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증명하려는 이 두 가지 경우가 바로 그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자, 이제 하나하나 가정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f가 x만의 함수일 때를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f가 y만의 함수일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f가 x만의 함수일 경우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하는 얘기인데요. f가 x만의 함수일 경우 잘 볼까요? 이렇게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상수 취급해서 0이 됐겠죠. 그래서 라운드 f, 라운드 y는 0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f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는데요. x만의 함수밖에 안 되는 걸 x에 대해서 편미분한다? 그러면 일변수 함수에 불과하죠. 즉 라운드 f, 라운드 x는 그냥 자연스럽게 df, dx와 같습니다. 요 기호는 요 기호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결과를 위식에다 대입을 합니다. 라운드 f, 라운드 y가 0이니까 이건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좌변은 f, 라운드 m, 라운드 y만 남습니다. 그리고 이퀄 라운드 f, 라운드 x가 df, dx로 바뀌었습니다. df, dx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엔 n이 있죠. 그 다음에 플러스 f, 라운드 n, 라운드 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f를 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도 f가 있고 여기도 f가 있죠. 그래서 이 f를 좌변으로 이항하겠습니다. f가 공통이니까 묶어낼까요? 라운드 m, 라운드 y, 마이너스 넘어갔습니다. 라운드 n, 라운드 x입니다. 오른쪽은 얘만 남는군요. df, dx, 그리고 n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형식적으로 다음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는 양변을 f로 나눠보겠습니다. 나눌 수 있습니다. 0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죠, 앞에서. 그래서 양변을 f로 나누고요. 또한 양변을 n으로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미분방정식에서 n 당연히 m과 n은 0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m과 n이 0이 돼버리면 0은 0이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m이나 또는 n 둘 중에 어느 하나가 0이 돼도 미분방정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n이 0이 되면 mdx 이퀄 0 그것만으로는 미분방정식이라 말할 수 없어요. 비록 미분, x의 미분에 하나가 들어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개미방이다 라고 표현하려면 dx항도 있어야 되고 dy항도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mxy도 0이 아니고 nxy도 0이 아닙니다. 0이 아니라는 조건은 분명하고요. 그래서 나눌 수 있습니다. 양변을 각각 나눠볼까요? 그래서 주어진 식을 각각 나눠보니까 이렇게 되겠군요. n으로 나눴습니다. 라운드 m, 라운드 y, 마이너스 라운드 n, 라운드 x 이렇게 됐고요. f로 나눴으니까 오른쪽은 f분의 1, 그 다음에 df, dx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판단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잘 살펴보니까 분명히 우리는 앞에서 가정을 했었죠. f가 x만의 함수입니다라고 미리 가정하고 왔습니다. 따라서 x만의 함수를 역술치해도 당연히 x만의 함수고 x만의 함수는 x에 대해서 미분해도 당연히 x만의 함수입니다. 이 등호관계가 항상 성립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이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방정식의 등호가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적분인자라고 말을 해놨으니까요. 그리고 그 적분인자를 찾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등호가 반드시 참여해야 되니까 오른쪽에 x만의 함수라면 더불어서 왼쪽도 당연히 x만의 함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얘가 x만의 함수니까 얘도 x만의 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변에 dx를 곱하겠습니다. 양변에 dx를 곱하면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df, dx, dx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변수불량 미방에서 많이 했던 테크닉으로 이게 df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변을 먼저 쓰겠습니다. 그래서 f분의 1 df가 돼버립니다. dx 양변을 곱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df, dx, dx는 df가 되니까 이렇게 df만 썼고요. 우변을 먼저 쓴 거고 이제 좌변을 보겠습니다. 여기다 dx를 곱했거든요. m분의 1 라운드 m, 라운드 y, 마이너스 라운드 n, 라운드 x 그리고 여기 dx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우리 아까 얘기했었죠. 이쪽에 x만의 함수니까 이쪽에 x만의 함수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x만의 함수입니다. 그리고 옆에 dx가 있군요. 마치 x는 x끼리 묶여 있습니다. 여기는 뭐예요? 겉보기에 f만 있잖아요. f는 f끼리 있습니다. f는 f끼리 있고 x는 x끼리 있으니까 당연히 변수가 분리되어 있는 모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변수불량 미방이 되어버렸습니다. 변수불량 미방이니까 양변을 적분하면 해가 구해지겠군요. 양변을 적분하겠습니다. 얘를 적분하니까 분모 미분에서 분자가 되니까 분모에 로그 붙인 걸로 적분하죠. 로그 f가 됐습니다. 얘도 적분하죠. 인테그랄 n분의 1 그리고 라운드 m, 라운드 y,
마이너스 라운드 N 라운드 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적분이 끝났으니까 상수 C를 붙이겠습니다. 이제 밑을 2를 취할까요? 그러면 좌변은 F가 되겠죠. 우리는 앞에서 계산했었어요. 이 절대값을 쓰지 않고 그냥 간략하게 쓰기로 하자라고 이랬었습니다. 밑에 2를 취하면은 2의 인테럴 n분의 1 그리고 라운드 M, 라운드 Y 마이너스 라운드 N 라운드 X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플러스 C는 지수법칙 적용하면 곱하기 2의 C승입니다. 2의 C승 어차피 상수니까 C1을 놓겠습니다. 여기서 C1은 2의 C승을 바꿔놓은 것 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는 적분인자가 하나 구해졌습니다. 적분인자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C1을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자, 앞에 푸는 과정에서 잠깐 볼까요? 여기 푸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 F의 모양이 이렇다라는 것을 지금 살펴봤습니다. F의 모양이 적분 이렇게 인테럴 형태로 표시가 됐죠. 근데 여기서 지수함수 위에 이렇게 적분이 있고 밑에 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C1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여기다 곱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여기다 곱했다고 가정하면 여기 C2의 인테럴 꼴 F 대신에 C2의 인테럴 꼴 여기다 곱한 꼴이잖아요. 근데 우변 0이죠. 우리는 이 C1은 당연히 0이 아닙니다. 왜냐면 C1이 0이 돼버리면은 F가 제로가 되잖아요. 적분인자는 0이 아니어야 되니까 그럼 어차피 C1 0이 아니니까 나눌 수 있죠. 나눠도 이 방정식을 만족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굳이 여기 있는 상수 여기 볼까요? 여기 있는 상수를 굳이 이렇게 임의의 상수를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적분인자를 찾을 때 여기 있는 상수 지금 다 계산해 본 결과에 의해서 아, C1을 1로 봐도 무방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치 C1을 1로 본 건 뭐예요? 나눈 거죠. 이거 나눠서 계산한 거와 똑같은 효과입니다. 그래서 양변을 C로 나눠서 보니까 여기 앞에 지수 앞에는 1밖에 남지 않으니까 처음부터 이제 적분인자를 이렇게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바꿔서 얘기할까요? 이제 앞으로 이거 계산할 때 여기 C가 상수가 돼서 나타났었잖아요. 상수 처리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을 적분할 때는 우리는 상수를 붙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해됐죠? 부정적분인데 왜 안 붙여요? 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아까 설명했어요. C가 있었는데 나눠도 성립하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계산의 편리성, 간결성을 위해서 적분상수를 안 붙이고 그냥 이걸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우리는 첫 번째를 증명했는데요. 잠시 여기 증명 과정을 한번 음미를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이게 X만의 함수인지를 알고 이걸 가정합니까? 라는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이 처음부터 이게 X만의 함수인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 얘는 증명의 편리성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 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여기가 키포인트죠. 여기. 실제는 얘예요. 얘를 계산해 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얘를 계산한 게 얘가 여기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계산한 게 X만의 함수가 돼야 오른쪽이 X만의 함수가 돼요. 그래야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를 X만의 함수라 가정하지 않고 이렇게 놓고 한 거는 그냥 요 기호의 편리성을 처음부터 빠르게 단순하게 얻기 위함이었었습니다. 즉 증명을 좀 또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정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아직 계산도 안 해보고서 그게 X만의 함수인지는 모르죠. 그래서 실제로는 얘를 계산해 봅니다. 얘네들은 원래 주어졌던 미분 방정식입니다. mdx 더하기 ndy 이퀄 0이라는 원래 주어졌던 미분 방정식에서 얘네들을 이렇게 계산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계산한 것이 만약에 x만의 함수가 맞다면 적분인자는 자 여기 볼까요? 요게 만약에 여기 dx가 빠졌군요. 교수님이 dx를 빠뜨렸네요. 적분은 여기 dx가 있어야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얘가 만약에 x만의 함수가 맞다면은 그거를 직접 적분한 뒤에 상수 안 붙입니다. 그럼 밑에 2를 취하면 그게 적분인자가 됩니다는 뜻이 이해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앞으로 테스트할 때 요게 X만의 함수인지 확인해 보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우리는 1번이 증명됐으니까 2번도 마찬가지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사실 2번도 비슷해요. 근데 똑같이 스케치를 해볼까요? 이번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F가 Y만의 함수라고 가정하면 돼요. 물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처음부터 Y만의 함수인지 모르니까 나중에 이 부분을 결정하긴 해야 되겠죠. 자, 근데 비슷한 논리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또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F가 Y만의 함수라면 이번에는 라운드 F 라운드 X가 0이 됐죠. 그렇죠. 이게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라운드 F 라운드 Y는 DF DY로 바뀝니다. 왜냐면 Y에 관한 일변수 함수니까 이쪽이 이제는 DF DY로 바뀝니다.
이 두 개를 여기다 대입합니다. 라운드 F, 라운드 X가 0이 되니까 이게 0이 될 것이고 얘는 DF, DY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보세요. 앞에 1번이 이해되면 2번도 뭐 마찬가지예요. 이제 라운드 F, 라운드 Y 대신에 DF, DY를 쓸 거거든요. 그래서 DF, DY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F, 라운드 M, 라운드 Y가 될 것이고 여기는 F, 라운드 N, 라운드 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얘를 여기로 오른쪽으로 이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DF, DY 얘가 오른쪽으로 이양했는데 F가 공통이라서 묶어냅니다. 그럼 라운드 N, 라운드 X 마이너스 라운드 M, 라운드 Y가 됩니다. 아까 했던 것과 비슷하게 양변에 DY를 곱하고 양변에 F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F분의 1 DF 그 다음에 DY를 곱했죠. 자 이제 F분의 1 그 다음에 DY를 곱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은 여기 내려오면서 하나 빠뜨린 게 있군요. 그렇죠. 여기 M이 빠졌군요. 뭔가 좀 이상하다 했더니 여기 M이 빠졌군요. 정리합니다. 여기에 M이 빠졌습니다. 내려오면서 이게 빠뜨렸어요. 자 이제 여기에서 양변을 F로 나누고 양변에 M으로 나누고 다시 DX를 곱할 겁니다. 이해되셨죠? F로 나누고 DY를 곱하고 M으로 나누고 이해됐죠? 그래서 이들을 마치 변수 분리하듯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F로 나눴고요. 그 다음에 DY를 곱하고 다시 M으로 나누니까 여기가 M분의 1 라운드 N 라운드 X 마이너스 라운드 M 라운드 Y와 같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요 위에 가정을 활용합시다. F가 Y만의 함수를 했으니까 F분의 1도 Y만의 함수 DF도 당연히 DF 여기 한 번 더 씁시다. 선생님이 너무 여러 번 2단계까지 한꺼번에 가려고 했었네요. 왜냐하면 F로 나누고 DY를 곱하고 M으로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한 번 더 거쳐갑시다. 아까처럼 그냥 F로 나누고 M으로 나누겠습니다. DF, DY 그대로 썼어요. DF, DY 그대로 쓰고 F로 나누고 M으로 나눴을 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런 다음에 아까와 똑같이 설명할게요. F가 Y만의 함수니까 이거 Y만의 함수예요. 그리고 F가 Y만의 함수인데 Y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당연히 이거 Y만의 함수입니다. 좌변이 Y만의 함수고요. 우변도 당연히 Y만의 함수예요. 왜냐하면 이 등호가 성립해야 된다고 가정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오른쪽은 Y만의 함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양변에 DY를 다시 곱하겠습니다. 다시 양변에 DY를 곱하니까 좌변에는 F분의 1 DF가 될 것이고 우측에는 DY를 곱해버렸으니까 M분의 1 라운드 N 라운드 X 마이너스 라운드 M 라운드 Y가 됐고 그 다음에 DY를 곱하니까 여기가 DY가 됐습니다. 얘가 Y만의 함수라긴 했었죠. 그러니까 이쪽이 Y만의 함수고 여기 보다시피 Y가 있어요. Y는 Y끼리 아까와 비슷하게 F는 F끼리 변수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 분력 미방이 됐습니다. 이쪽은 Y만의 함수입니다. 앞서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각각을 적분합니다. 이제 얘를 적분하니까 로그 F가 될 것이고 오른쪽을 적분하면은 비슷한 과정을 거쳐가고 있어요. 오른쪽을 적분하니까 인터럴 M분의 1 라운드 N 라운드 X 마이너스 라운드 M 라운드 Y 그리고 DY가 됐습니다. 근데 적분하면 상수가 붙는데요. 앞서 설명했던 그 방법대로 이제는 상수를 붙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분인자를 밑을 2를 취하니까 F가 구해지죠. F는 이제 2의 인테그랄 M분의 1 라운드 N 라운드 X 마이너스 라운드 M 라운드 Y 그 다음에 DY 이와 같이 돼서 이제 또 다른 형태의 적분인자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정리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잘 요약을 해볼까요? 물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Y만의 함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계산해보니까 얘가 Y만의 함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단지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X만의 함수인지 Y만의 함수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증명의 편리성과 간결성을 위해서 가정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고 이제 앞으로 얘를 하나의 공식처럼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요약한 것이 이거거든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얘를 계산했더니 X만의 함수라면 그걸 적분해서 X에 대해 적분하고 밑에 2를 취해서 보면 그게 적분인자고요. 얘가 Y만의 함수라면은, 즉, X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라는 얘기니까, 상수가 오거나 Y만 온다면, 그들을 Y에 대해서 적분해서 밑에 2를 취하면 그것이 적분인자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얘를 이제 외우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어떤 미방이 일개 미방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만약에 이제 첨자를 써서 표시할게요. 라운드 대신에. 자, m을 y에 대해서 편면하고 n을 x에 대해서 편면한 것이 같으면 당연히 완전 미방이 되니까 완전 미방 해법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자, 이제 경우에서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이게 같으면 완전 미방이고 완전 미방 해법 앞 시간에 배웠던 방법대로 하면 되고요. 만약에 얘가 같지 않을 때입니다. 그럼 완전 미방이 아니죠. 자, 이제 이렇게 될 때 공식 두 가지를 기억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1번 왼쪽에서 오른쪽을 빼봐요. 같지 않으니까 이거 0 아니거든요. 이 식에다 뒤에 있는 n의 역수를 곱해봐요. 이 뒤에 n의 역수예요. 그리고 이 나온 결과를 이게 너무 기호가 복잡하니까 간결하게 다른 기호로 바꿔놔 봅시다. 얘를 계산한 결과 뒤에 첨자 이게 x만의 함수 이 fx를 간결하게 쓰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돼준다면 자 이제 여기까지가 가정이에요. 이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계산해보니까 이게 되더라 라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적분인자 f는 얘를 적분한다는 얘기는 곧 얘를 적분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리고 밑에 2를 반드시 취해야 됩니다. 인테그랄 EFX를 X에 대해서 적분하면 됩니다. 상수 안 붙입니다. 앞서 우리가 다 확인했었어요. 자, 이 공식을 이렇게 기억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게 서로 같지 않을 때 1번은 왼쪽에서 오른쪽을 빼고 뒤에 거 역수를 곱하고 뒤에 문자가 나오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항상 x만의 함수로 나온다는 보장 없어요. 만약에 y가 혼합되어 있거나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때는 반대로 빼볼 겁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봐요. n의 nx-mi를 빼요. 여전히 같지 않으니까 0은 아니죠. 이때 얘와 비슷하게 뒤에 거 역수를 곱합니다. 뒤에 거 역수를 곱하고 나온 결과가 요 뒤에 첨자 붙어 있는 요 y만의 함수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편의상 gy라 쓰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돼준다면 그때는 적분인자는 이거를 y에 대해서 적분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냥 복잡하니까 간결한 이교를 써서 표시하도록 하죠. gy 이때 요게 y에 대해서 적분합니다. 이건 x고 이건 y라는 거 구별을 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됐죠. 아, 그리고 이게 만약에 상수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상수가 나오면 무심코 많은 학생들이 여기를 x에 대해서 적분해 버립니다. 항상 x에 대한 적분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제 무심결에 그렇게 하는데요. 요걸 계산한 게 상수라면 이 상수를 x에 대해서 적분하는 게 아니라 y에 대해서 적분해야 됩니다. 적분 변수를 다르게 잘못 선택하게 되면은 당연히 함수가 달라집니다. 주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걸 계산한 것이 만약에 상수라면 상수일지라도 y에 대해서 적분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걸 계산한 게 상수일지라도 x에 대해서 적분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x만의 함수면 그 x를 x에 대해서 y만의 함수면 y를 y에 대해서 모양은 어렵지 않죠. 이렇게 기억해두면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적분인자 해법을 이용해서 구체적인 예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5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본문에 있는 예제 5번입니다. 다음 미분방정식에 초기값 조건이 있습니다. 이 미방의 해를 구하시라는 얘기인데요. 자, mdx 더하기 ndy 이퀄 0의 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문자 x, y가 서로 혼합되어 있는 형태가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얘는 당연히 변수불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치환을 할 수 있는 모양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미방이 그렇다면 전체적인 모양이 mdx 더하기 ndy 이퀄 0의 꼴이니까 혹시라도 완전 미방인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를 m이라 보고 뒤에 걸 n이라 보겠습니다. 자, 이제 m을 여기다 쓸까요? 여기다 m을 다시 한번 옮겨 써보겠습니다. 2의 x 더하기 y승 그리고 플러스 y2의 y승을 m이라 보고요. 그 다음에 n은 x 2의 y승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이제 mdx 더하기 ndy 이퀄 0의 꼴에서 m과 n을 각각 이와쳐놨을 때 우리의 관심은 m을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과 n을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이 같은지를 보겠습니다. 만약 같다면 앞전에 배웠던 완전 미방 해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이 지수함수 편미분해봤자 자기 자신 나옵니다. 그리고 지수를 다시 y에 대해서 편미분해야 되는데요. 이거 y에 대해서 편미분해봤자 1입니다. 그대로 여기에 나왔군요. 그 다음에 여기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하죠. 고배하는 미분법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플러스 앞에 거 곱하고 뒤에 거 미분하죠. 이렇게 됐습니다. my는 이렇게 됐군요. 이번엔 nx를 계산해 봅니다. nx, 자 얘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2의 y승이 되는군요. 상수 미분하면 제로입니다. 근데 이 두 개는 한눈에 봐도 같지 않군요. 그래서 이거이므로 완전 미방은 아닙니다.
우리는 확인해 보니까 완전 미방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완전 미방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혹시라도 적분인자는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적분인자 공식이 꽤 많긴 합니다만 우리가 배운 건 이 두 가지뿐입니다. 우리가 직접 증명돼 가면서 살펴봤었죠. 이 두 가지를 테스트해 볼 것이고,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듯이 모든 공학수학 교재와 모든 미분방정식 교재마다 공통으로 들어있는 적분인자가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 두 개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어느 게 맞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첫 번째부터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n분의 1, 그 다음에 n이 이거였죠. 자, 이걸 먼저 조사를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my-nx를 계산하고 이걸 계산한 결과가 x만의 함수인지를 조사해 볼 겁니다. n은 여기 있어요. x 2의 y승 마이너스 1분의 1이고 my 위에 계산해 놨죠. my에서 nx를 뺍니다. 이거에서 이걸 빼봤자 이거밖에 안 지워지는군요. 요거 두 개만 남는데요. 2의 x 더하기 y승 그리고 y의 y승. 이거 한눈에 봐도 x만의 함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를 조사해 봅니다. 이번엔 반대로 nx에서 my를 빼고 nx에서 my를 빼고 항상 뒤에 있는 거 역수를 곱합니다. 그래 나오는 결과가 y만의 함수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m은 이거예요. 그래서 2의 x 더하기 y승 플러스 y의 2의 y승 분의 1이고, 자 이제 nx에서 이거에서 이걸 뺍니다. 이거에서 이걸 빼니까 이거 지워지고 빼버렸으니까 밑에서 이걸 빼버리니까 마이너스 바깥으로 내보냅시다. 마이너스 그리고 2의 x 더하기 y승 플러스 y 2의 y승 이렇게 됐죠. 계산해보니까 이 모양하고 이 모양이 똑같네요. 이게 서로 소거됐습니다. 남는 것은 마이너스 1만 남았습니다. 마이너스는 상수이긴 하지만 앞서 얘기했었죠. gy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 y가 온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표현은 변수가 온다면 x만 옵니다라는 뜻이고요. 이 표현도 변수가 오면 y만 온다는 뜻이에요. 상수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gy 꼴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적분인자가 존재합니다. 적분인자는 이제 f는 이퀄 2의 인테랄 이 마이너스 1이에요. 얘를 적분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무심코 이거 x에 대해서 적분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y에 대해서 적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2의 마이너스 y승입니다. 우리는 이 미분방정식의 적분인자를 찾았습니다. 적분인자가 찾아졌다는 얘기는 주어진 미방의 양변에다 곱하면 완전 미방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실제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의 마이너스 y승 여기 지우겠습니다. 이 미분방정식의 양변에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방의 양변에다가 곱할까요? 2의 마이너스 y승을 이걸 편의상 일식을 하겠습니다. 일식에 곱합니다. 자, 1번식의 양변에다 곱했습니다. 2의 마이너스 y승을 곱하니까 치수법칙을 적용하죠. 2의 x승이 나올 것이고 플러스 y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리고 dx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y승을 여기다 곱하죠. 그래서 여기는 x만 남을 것이고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y승 그리고 dy 이퀄 0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 문제마다 검토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처음 이 방법을 배우는 거니까 한번 우리가 배우는 과정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죠. 우리는 이 미분방정식에서 얘를 이제 P라 놓고 얘를 Q라 놓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적분인자를 구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P를 Y에 대해서 편묘하면은 Y에 대해서 편묘하면 1이고 Q를 X에 대해서 편묘해 볼까요? 1 맞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이 새로운 미방을 2번이라 한다면 2번 미방은 완전 미방이 맞습니다. 2번 미방이 완전 미방이라는 것은 당연히 아까 우리가 구했던 적분인자가 제대로 옳게 구해졌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제 그렇다면 앞서 얘기했었습니다. 1번 미방을 푸는 것은 곧 2번 미방을 푸는 것과 같다는 것을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잘 안 풀렸던 미방을 쉽게 풀 수 있는 미방으로 바꿔놨습니다. 이제 이 미방에다 완전 미방 해법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배웠던 완전 미방 해법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fx는 이거예요. 그리고 fi는 이거 이렇게 되도록 하는 이것을 만족하는 함수 f가 존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완전 미방이니까요. 완전 미방이 저기로부터 어떤 함수의 전미분과 같아야 되니까 이 등호관계를 동시에 만족하는 함수 f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이 앞에 거를 x에 대해서 편적분을 시도를 합니다.
인테그랄 EX성 플러스 Y dx죠. 그러면 다른 문자가 상수 취급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gy라 쓰겠습니다. x에 대해 편적분을 했으니까요. 얘네들 전부 다 x에 대해서 편적분을 시도하면 EX성 플러스 XY와 같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gy와 같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우리 요식을 3번식을 하겠습니다. 3번식은 아직 노란색 분필의 gy가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해를 표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3번식에서 양변을 y에 대해서 편밀하면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것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번식에서 양변을 y에 대해서 편밀합니다. fy는 자 3번식의 양변을 y에 대해서 편밀할까요? x만 남으면 편밀하자 y에 대해서 편밀하면 제로죠. y에 대해서 편밀하니까 x만 남습니다. y에 대해서 편밀하는데 일변수 함수니까 그냥 g'y라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산 결과는 빨간색 밑줄처럼 식하고 같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을 이렇게 여기다 색깔을 맞춰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y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서로 같으니까 비교를 해보면은 g'y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y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이 식으로부터 gy를 구해본 결과 2와 마이너스 y승입니다.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해를 구할 수 있겠군요. 대입을 해본 결과 함수 f는 ex승 xy 그리고 플러스 2와 마이너스 y승이고 일반의를 표시하는 것은 c를 써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초기값 대입하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